이번에는 러시아가 조선과 만주를 손에 넣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츠머스 조약에서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일본에게 인정하고 대한제국에 대해 지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준 러시아는 이전 10여 년간 어떻게 조선과 만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만주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리고 조선에서는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전쟁에 이르기까지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러시아는 만주를 어떻게 장악해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1860년 연해주를 손에 넣은 것으로 해서 팽창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극동에서는 그랬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항구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 항구만으로는 서태평양에서 해군 함대의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는 1900년 이화단 사건을 기회로 해서 만주를 통째로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도록 용의 주도했고,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만주를 잠식했습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 강화조약 내용에 이의를 걸어서 삼국 간섭을 한 것은 러시아가 일본에 중국에 대한 야욕을 저지시켜 줌으로써 중국을 도운 모양새를 만들었고,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논리는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량해주면 요동반도가 중국 수도 베이징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실은 그 간섭의 의도는 그들이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의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와 독일은 왜 러시아에 동조를 했는가? 그들은 일본의 만주 접근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터에 러시아에 동조를 했는데, 특히 독일은 그들의 동쪽 국경에 가까운 유럽 쪽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위협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를 극동으로 돌리려는 속셈도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러시아는 청일전쟁과 삼국 간섭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힘이 빠져나간 공간에서 중국의 리홍장을 이용해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스스로 만주와 여순항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은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저지한 다음에 길지 않은 시기에 그것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요동반도를 잃지 않게 된 천국의 리홍장은 친러시아적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리홍장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리홍장은 1896년 6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보물창고에는 사람의 영혼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보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에서 중러 비밀 군사동맹 조약인 리홍장 로바노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대상 지역을 동아시아의 러시아 영토, 중국 및 한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군대의 이동을 위해서 만주를 동서로 횡단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1896년 6월에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의 대관식 행사는 의례적인 행사와는 별개로 각국의 이익을 치열하게 주고받는 외교의 장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일본 등과 극동의 이해관계를 거래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민영환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거래를 하는 장소에 가 있던 조선의 관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록에는 1896년 10월 21일 고종이 러시아를 다녀온 민영환을 만난 기록이 짧게 나옵니다. 민영환의 보고는 러시아의 군사 제도와 교육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마가타 로마노프 조약은 그해 6월 9일자 실록에 2개조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해 가던 과정을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1898년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 남쪽 끝에 있는 리순과 다련 두 항구에 25년간 조차권을 받아냈습니다. 3년 전 일본이 가져가려던 것을 저지했는데 이제 요동반도를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만주 횡단 철도 부설권을 가진 것은 이미 1896년이었고 남쪽 지선 부설권까지 취득한 것이 189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중국의 리순, 다련 두 항구까지 철도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 건설은 1897년 7월에 시작됐고 두 항구의 조차가 확정된 뒤에 공사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1901년 11월에 통행이 시작됐는데 그렇지만 완전한 시베리아 횡단이 가능한 것은 1903년이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 철도를 외국에 건설한다는 것은 곧 따라서 군대가 따라오는 식으로 정치적 팽창의 전 단계였습니다. 러시아는 만주에서 그 단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영국과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서 러시아는 영국에게는 양자강 유역에 대한 영향권을 인정을 해줬는데 러시아는 만주에서 영향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만주에 대해서 세계적 라이벌의 관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189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영국이 얻은 것은 일광들이 나눠 갖는 결과가 됐고 러시아가 얻은 만주는 러시아가 일광들의 저항을 덜 받고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이 발생한 것은 러시아에게 물실호기였습니다. 이화단의 북경 외국공사관 포위 공격이 절정을 이루던 1900년 7월 이후 10월까지 러시아는 철도 보호라는 명목에 그들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병력을 만주 전역에 파견했습니다. 북경에 파견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보낸 병력과는 별개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물론 공식 성명을 통해서 군대 파견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으며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만주를 중국에게 돌려주고 철병할 것이며 또 만주에서 열강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시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변경하고 철도와 관계없는 도시도 공격하는 등 만주의 영구 점령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철군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철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이었지만 중국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막을 힘을 이미 잃어버린 병자였습니다. 만주로 군대를 이끌고 온 러시아는 중국 정부를 압박해서 이미 북중국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비밀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1900년 11월에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군대 지휘관을 압박해서 체결한 협정이라고 해서 청나라 정부가 비준하지 않았는데 1901년 2월에 페테르부르크에서 12개 조항으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비록 러시아는 12개 조 요구를 하면서 만주를 중국에 반환하고 행정을 회복시킨다는 전제를 제시했지만 러시아가 만주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이 군비 배상만이 아니라 철도, 인명, 재산 손실을 보상하고 동만주 철도와 북경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허용할 때까지 군대를 주둔한다는 것 등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이 나고 이듬해 1901년 11월에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던 리 홍장이 사망했습니다.
베이징에까지 군대를 주둔시켰던 러시아는 1902년까지 단계적 철군을 약속했습니다. 1단계는 약속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는 무시했습니다. 약속 기한이 지나도 만주에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있었습니다. 텐진에서 만주 정도까지 이동시켰을 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보호자처럼 행세했습니다.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킨 러시아는 미국과 기타 열강이 만주의 무역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직전까지는 만주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게 됐습니다. 총독을 임명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901년 만주와 서울을 방문했던 영국 기자 헨리 위그햄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만주가 자신에게 속한 지방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세계를 상대로 그 사실을 계속 주입시켜 왔다. 러시아의 노력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반대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러시아는 스스로 만주를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